안녕하십니까. 보험설계사 이종범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내용은 우선은 보험업이 지금 현재 이 세일즈 시장이 예전에는 잘 가입시키는 어떤 시장에서 지금은 보상을 잘 받아주는 시장으로 바뀌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. 그러면 잘 받아주는 이제 보상의 시대라고 하지만서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잘 가입시키고 보상도 잘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능력이 뛰어난 설계사들이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보험 설계사가 제가 알기로는 약 한 30만 명 정도 돼요. 약 10년 전까지만 해도 설계사가 약 한 50만 명 됐는데 지금 한 약 20만 명 정도 줄었고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설계사들의 숫자는 더 줄어들 거예요. 왜냐면은 우선 이 시장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. 예. 처음 보험 세일즈를 시작하겠다라고 해가지고 1년 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율이 제가 봤을 때는 한 근 10년 전보다 훨씬 떨어져요. 근 10년 전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한 10% 정도는 살아남아요. 1년 지났을 때.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한 2% 미만으로 보고 있거든요. 그만큼 설계사의 어떤 재량, 오래 일해서 가지게 된 노하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유리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거든요. 그래서 시장의 프레임이 지금 현재 바뀐 상태에 있고, 프레임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의 프레임을 무시하면 안 돼요. 예. 당연히 잘 가입하는 보험은 기본적인 거죠. 네. 그 프레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보상까지 잘 받아주는 프레임. 그러면 보상을 잘 받는다는 뜻은 뭘까요? 뭐 제가 그냥 몇 가지 사례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탈모 치료 영상을 실손으로 받는 거, 그거 한 3년 정도 전에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문의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. 한 20건 넘게 문의가 왔었고 현재 한 건 빼고 지금 다 받아들였고 한 건은 금융감독원 지금 민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저를 통하지 않았을 때 어쨌거나 받지를 못했었는데 통하고 나서 받은 거죠. 이제 그런 부분들의 능력이 시장에서는 많이 각광을 받고 많이 이렇게 수요가 소비자로부터 많이 생겨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리고 또 이것도 진짜 별거 아닌 건데 뭐 어떤 분이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.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질병 수술비가 10만 원 들어 있었고 상해 수술비가 100만 원 들어 있었어요. 이 어떤 고객이. 그리고 이제 실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셨고 거기에 이제 질병 입원, 상해 입원은 똑같이 입원 일당은 이제 2만 원씩 나오고 상해 휴유장애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디스크로 수술하게 되면 휴유장애, 영구장애 판정을 받거든요.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 퍼센테이지에 맞는 보험금이 또 지급이 되거든요. 이거에 대한 초진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질병 수술비로 10만 원 지급이 됐어요. 근데 이게 이제 초진에 이 사람이 이제 넘어져서 이제 사실 받은 거로 그 얘기를 함을 통해서 상해 수술비로 전환이 된 거죠. 네. 초진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느냐를 가지고도 10만 원 받을 걸 100만 원 받게 된 거죠. 상해 수술비가 그분에 100만 원 들어 있었어요. 네.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능력일 수 있겠죠. 뭐 세 번째는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천차만별이죠. 전치 2주인데 합의금을 20만 원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70만 원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100만 원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300만 원, 500만 원, 전치 2주인데 1000만 원까지 받으신 분들도 좀 봤거든요. 그리고 제가 그렇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림도 그려드려요. 예. 그리고 거기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도덕적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도덕적 양심은 제가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. 왜냐면은 그 고객분이 본인이 아프다는데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데 그 이제 저는 그림만 그려줄 뿐이고 그 그림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고객에게 안내해주고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이런 도덕적 양심에 대한 부분도 실제 맞냐 안 맞냐를 갖다 측정하는 게 거의 사실 불가능하죠, 사실. 예. 뭐 어떻게 그걸 판단하겠습니까? 여튼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.
그리고 저는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고,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, 그 다음에 제 사례들에 대해서는 직접 제가 부딪혀서 부딪힌 리얼 경험을 통해서 또 고객들을 가이드를 해주고 잡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설계사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갖습니다.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요번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 카테고리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하는데요. 그게 뭐냐면은 1분만 공부해 라는 이제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법인 컨설팅을 갖다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고, 이 부분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한다. 그들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무의식이 필요로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이쪽 공부하면서 요새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. 무의식이 필요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들도 잘 인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얘기를 툭 던지면은 문제의식을 바로 드러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, 이 법인 컨설팅은 단순하게 법인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고 세금에 대한 이해와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같이 겸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어떤 이런 구조들이 있어요. 네, 공부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. 아직 뭐 얼마 많이 하진 않아가지고 저도 많이 부족한데, 이 지금 법인 컨설팅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들 한 개 한 개씩, 뭐 예를 들면 이제 세금이면은 뭐 이제 증여세가 됐건 뭐 상속세가 됐건 뭐 종득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됐건, 네, 아니면은 뭐 종합소득세가 됐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법인 대표만 하더라도 그 법인 대표의 회사 자체는 법인세를 내지만 그 회사의 대표는 그 월급을 받잖아요. 자기 회사로부터. 예, 그럼 뭐요?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겠죠. 그러면 이런 것들 세금을 갖다 어떤 식으로 또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지,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. 그럼 부동산이 그러면은 법인의 소유일 수도 있고 개인의 소유일 수도 있고, 뭐 어떻게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세금은 또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며, 뭐 이제 상속 증여 같은 경우도 뭐 증여를 하게 됐을 때는 뭐가 더 유리하며, 뭐 상속을 하게 됐을 때는 뭐가 더 유리하며, 뭐 상속 같은 경우는 이제 일가구 공제라고 해서 이제 상속 기본적으로 5억 공제가 되고 들어가지만, 증여세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배우자 공제 6억, 그 다음에 뭐 자녀 공제는 5천만 원, 뭐 이러면은 이거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플랜들을 짜 가는 게 좋을지, 이게 법인 컨설팅 안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법인 대표들 입장에서도 어쨌거나 자식들에게 상속이 됐건 증여가 됐건 이런 것들 생각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부동산이 그런 식으로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어떤 자산으로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근데 뭐 단순히 그냥 뭐 한 달, 세 달, 뭐 1년 공부한다고 해서 뭐 제가 봤을 때 되는 것 같지는 않고, 이거 평생 공부해야 되는 영역인데, 보상 쪽도 마찬가지. 제가 봤을 때 평생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에요. 예.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1분만 공부해라는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지식 한 개씩만 던질 거예요. 저도 같이 공부하는 거고. 예, 그래가지고 1분짜리 영상을 이제 제가 계속 업로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제가 성장해 나가면서 고객들에게 필요로 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세일즈는 이렇게 생각해요.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로 한 존재가 되면은 고객들은 절 찾게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제 어떻게 찾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광고나 마케팅 같은 게 좀 필요하겠죠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사회에 필요로 한 존재가 되면 사회가 절 찾는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세일즈는 결국에는 자기 성장과 자기 발전, 내가 얼마만큼 더 남들보다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느냐, 경쟁력 있는 보험 설계사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별화된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보험 설계사는 점점 숫자는 줄며 더 전문적인 컨설팅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대접받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살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뀐다. 결국엔 사회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. 근데 시장은 어쩔 수 없어요. 그렇게 변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이 보험 설계사 이종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, 질 좋은 컨텐츠 기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